예, 하루의 기술 이슈를 정리하는 테크뉴스 테크카페 김준배 한세입니다. 예, 오늘 9월 23일 수요일이죠. 테크카페 웹이나 유튜브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테크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데이 그리고 과연 이게 혁신이 있었나 그걸 얘기를 나누고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우리 배터리 담당하는 이광영 기자가 함께해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텔과 AMD 화웨이 거래 허가 받았다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큰 뉴스였죠. 예, 오늘 새벽 5시. 예, 우리 시간으로 새벽 5시 반이었죠. 아주 긴장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켜봤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광영 기자가 새벽에 모니터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요. 그 생생한 얘기를 한번 이광영 기자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 이제 이광영 기자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구글 미트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요. 이광영 기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이광영 기자 지금 마이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일단 신호를 좀 확인을 하고요. 혹시 확인이 되시나요? 지금 이광영 기자가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요. 근데 저희가 지금 소리가 들어야 돼서 전화기를 켜야겠는데 저희가 지금 안 들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저기 전화기를 저희가 들을 수가 없으니까 전화기를 좀 켜겠습니다. 네. 예, 이 기자 저희가 영상하고 폰을 같이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지금 영상에서 저는 본부장 목소리가 들리는데 제 목소리를 못 들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폰으로 하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PD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음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괜찮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배터리데이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봤죠? 언제 있었죠? 네, 원래 일정은 오늘 새벽 5시 반부터였는데요. 예. 주주총회 이후에 이제 열릴 예정이라 실제로는 그 1시간 뒤 6시 반 이후 정도부터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주총 현장이 공개된 거예요? 주총 현장 자체는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주총에 대한 뭐 일부 질의는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배터리 데이 발표 이전에 조금 공개됐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6시 반 정도 이후부터 이제 중대 발표 여러 가지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그 발표 시작은 6시 반인데 왜 5시 반으로 해가지고 예? 제가 알기로는 뭐 총회 날이니까 또 배터리 데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주총은 관심 없잖아요. 예. 근데 사실 저 테슬라가 이런 행사를 계속 했는데 배터리 데이는 처음이죠? 예, 이렇게 그 배터리 데이라고 행사명을 못 박은 거는 이제 처음이고요. 원래 연례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그 테슬라가 중대 발표를 많이 내놨는데 그 예전에 뭐 이제 전기차 SUV 모델 X 상용화, 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건설, 또 완전 자율주행 로드맵 뭐 이런 게 이제 주주총회 날에 항상 그런 뒤흔드는 전기차 업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주총회 날에 이렇게 발표를 한 것 자체가 또 배터리 데이라고 아예 행사명을 못 받은 것 자체가 그 예전처럼 메가톤급 발표를 내놓겠다는 뭐 그런 의지의 표현이었죠. 그 예전에 저기 트럭 공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공개했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진짜 저기 이번에 기대를 많이 안 했던 게 이제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지고 그다음에 실체가 없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테슬라 주가가 빠졌죠? 얼마나 빠졌죠?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그 배터리데이가 열리기 전날 이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가 5.6% 정도가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22일 열리는 중간에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또 6.84%가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죠. 합해서 그냥 러프하게 11% 이상이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또 이번 배터리 데이에 대한 반응은 또 이제 오늘 이제 자정 이후에 또 장에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최근에 저희가 니콜라 이슈도 보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거의 이거 시간의 거래 그 주가가 거의 이어지더라고요. 이제 좀 네. 거래되는 과정에서 소폭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네. 일단은 장에서 되게 부정적이었는데 근데 나름 되게 쇼킹한 뉴스가 많았어요. 물론 공개가 안 된 건 있긴 한데 네.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2년 내에 정확히는 1년 8개월인가? 배터리 효율을 50% 이상 개선하겠다. 네.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제 배터리 기술이 이번에 발표된 게 뭐 배터리 셀 설계부터 생산 공정도 혁신하고 또 양음극 재료도 개선하고 뭐 셀과 전기차 자체의 결합 구조도 개선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이루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예.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배터리 가격을 56% 낮추겠다고 한 거고 뭐 주행거리도 늘리고 생산비 투자액도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이거를 종합해서 3년 뒤에 이 모든 걸 해내겠다고 한 건 사실 정말 대단한 게 맞습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머스크가 지금 지난 수개월 동안 배터리데이 기대감을 고조시킨 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이벤트에서 기대감을 당장 엄청난 무언가를 뭐 개발을 완료했다든지 아니면 예. 제시를 이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앞으로 뭔가 하겠다는 발표만 있었으니 투자자들의 신앙 매도가 이어진 것으로 보고요. 예. 예. 그러면 배터리를 들고 나왔으면은 주가가 올랐을 텐데 배터리를 안 들고 나와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배터리입니다 하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런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특히 머스크가 얼마나 그동안 기대감을 줬냐면요. 예. 4월에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트윗으로 배터리 행사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짜릿한 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짜로 또 얘기했거든요. 짜릿한 결과로 보면은 짜릿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아니 근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짜릿할 수도 있는데 실체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렇긴 한데요. 예. 이제 주가 하락만 보자면 이제 예견된 결과인 게 어제 머스크가 트위터로 우리는 이제 파나소닉, LG화학, CATL 같은 협력사로부터 배터리 구매 물량을 줄이지 않고 늘릴 계획이다. 또 뭐 이렇게 뭐 생산 확대는 뭐 프로토타입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트를 날리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굉장히 낮춰나는 거죠. 그 낮춰진 기대감이 오히려 더 그 낮아진 기대감도 못했다고 시장에서 본 거잖아요. 네, 결국은 오늘 발표를 들었음에도 어제 트위터부터 해서 사실 기대감 충족을 못 시켜준 걸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광영 기자는 어땠어요? 기대치를 밑돌았나요? 저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어제 트위터부터 해서 좀 그러니까 당장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기대는 좀 이제 이하였지만 아까 고문장 말씀대로 그 모든 기술을 정말 3년 이내에 다 해놓는다면 또 아까 말씀드린 물론 56% 이제 배터리 가격 내리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또 3년 이내에 25,000달러 이제 3천만 원이 안 되는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사실 3년 내에 보조금 없이 내놓을 수 있다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3년 내에 이런 완성차는 없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다 보조금 들어가면 거의 경차급인데. 네, 맞습니다. 짜릿하지 않아요? 네? 이게 짜릿하려면 지금 바로 이 배터리를 이 차를 이렇게 3년 뒤에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잠깐만. 정말이야 믿을 수 있을까? 아직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이 기자 근데 1년 8개월이라고 오지 않았어요? 1년 정확히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인가요? 네, 죄송해요. 1년 6개월이면 3년이 아니잖아요. 내후년이잖아. 그렇지 지금 9월이니까 6개월 동안에 이제 그런 뭐랄까 엄청 성능을 내는 효능을 내는 이 개발 기술을 보여주겠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양산이나 그런 가격이나 뭐
네, 하는 시기는 이제 3년 뒤 정도로 봐야 돼요. 3년이 긴 게 아닌데 사실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거는 진짜 롱텀으로 보기 때문에 네. 지금 오늘 저도 잠시 봤는데 일론 머스크 CEO가 꽤 자신감에 언제나 미국 사람들 발표할 땐 자신감이 차 있긴 한데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게 이제 오토 파일럿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자율주행, 네. 완전 자율주행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완전 자율주행인데 네. 베타 버전이다. 네. 완전히 어떻게 베타가 되느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 단어 선택도 그렇고 베타 버전이라는 선택을 보고 네. 좀 이게 그러니까 발표를 할 때는 되게 나름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제 주주들이 환호를 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몇 레벨 정도의 기술인가 이런 것들이 얘기가 없었고 그렇죠. 네, 그게 없었네. 네, 그냥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의 시기를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얘기한 건 아니에요. 7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이제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있는데 예. 연내 5단계 자율주행의 기본 기능을 완성하겠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 행사에서 발언한 것도 5단계 자율주행을 의미했을 거라고는 보고는 있는데요. 네, 근데 주목해야 할 거는 이게 한 베타 버전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겠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시범 운행하는 정도로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당장 다음 달에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올 것처럼 받아들이기에는 좀 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진짜 저는 짧은 상식만으로 봤을 때 네. 테슬라가 배터리를 어떤 기대치 이상의 네네. 그런 실물을 공개하지 않으면 네. 그게 우리 기업들 주가에는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쟁 구도가 아니니까 네. 테슬라가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고 오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들어간 배터리는 우리 기업들이 K배터리 삼총사라고 얘기하죠. 우리 네. 이 기자가 많이 언급하는데 그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많이 빠졌어요. 네, 사실 이게 일제히 빠져서 또 더 그렇게 보이는 게 있는데요. 예. 물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1%대가 빠졌고 삼성 SDI가 2%대 초반이 좀 빠졌는데 오늘 코스피는 약간 상승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중국 CATL하고 일본 파나소닉도 각각 2%, 4% 좀 그래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한중일 배터리 업체가 소폭이나마 다 빠진 거는 사실입니다. 아니 2%, 4%는 소폭이 아니에요. 그거는. 파나소닉. 1년 연 이율이 2%가 안 돼요. 지금 1년치가 아니라 2년치 이율이 빠졌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본부장 이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국내 배터리 업체로서는 좀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다 싶었는데도 빠지는 거는 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테슬라의 장기적 발표 내용이 예. 배터리 업계는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거라고 이제 좀 미래 가치를 두고 판단한 거라 볼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협이 된다. 네, 그래서 사실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비용을 56% 이제 절감을 하겠다는 발표 자체가 좀 충격이었고, 앞으로 이제 사실 배터리가 이제 제2의 반도체로 불릴 만큼 좀 창창한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배터리 제조사의 수익성과 성장성을 훼손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네. 저도 사실 느꼈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하나 더 좀 위협을 느낀 게 아까 좀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2022년에 10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겠다 했고 먼 미래 2030년에는 3테라와트시 그러니까 3000기가와트시 이상의 자체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짜릿한 테슬라 입장에서 짜릿한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LG화학이 지금 연말까지 생산 능력을 이제 100기가와트씩 했고요. 그리고 2022년까지 200기가와트씩을 맞아요. 2023년입니다. 예. 근데 제가 LG화학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100기가와트씩까지는 괜찮은데 13테라 기가와트씩은 정말 이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생산 능력을 이제 혼자 다 한다는 거. 그러니까 LG가 3년 동안에 100을 늘리는데 테슬라는 내년에 10 그리고 25년 30년인가요? 그러니까 2년 뒤에 100기가와트씩을 100인가요? 2030년에 3테라와트씩 한다는 거죠. 단박에 그냥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지난 30년 동안 노력해서 만든 10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테슬라는 2년 만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좀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LG화학 입장에서, 아니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게 믿어보는 거죠. 아니 근데 일론 머스크는 저기 니콜라 밀튼 CEO죠. 트레버 밀튼. 트레버 밀튼 CEO하고는 좀 보는 시각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내년도 10기가와트, 100기가와트인가요? 10이죠, 10. 내년이 10기가와트고요. 2022년이 그다음 1년 뒤에 100기가와트 이렇게 10, 100, 3테라 와트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게 내년이 만약에 내년에 발표될 때까지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은 우리 기업들한테는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계속 메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가에는 사실 걱정스러운 면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거를 구축해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업 입장에서 불가능하다는 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순간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경쟁 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만약에 테슬라가 그렇게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한다면 정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일단 그게 현실화가 될런지를 먼저 좀 두고 봐야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당장 이제 우리 기업에는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냐 기회냐로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채팅창에 개미들이 눈물 흘린다고 그러는데 기회라는 거 잘 포인트 얘기했어요. 이거 눈물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당장 기존에 지금 LG화학이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모델 3에 이제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발표에도 소개가 됐던 4680이라는 이제 지름 48mm, 높이 80mm 전에 이제 지금도 테슬라가 쓰고 있는 배터리예요. 근데 이게 원통형 배터리인데 4680도 원통형 배터리 형태로 이제 테슬라가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원통형 배터리 크기를 확대해서 이제 쓰겠다는 거는 결국 이거를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와 일단 초기에는 좀 협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거기 테슬라가 만드는 배터리에 협력사 배터리가 배터리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원료, 재료, 소재 이런 게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4680 배터리를 만든다는 자체가 기존에 있던 LG화학이나 파나소닉이 공급을 하는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키려면 기존의 파나소닉이나 LG화학과 어느 정도 좀 손을 잡고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도 읽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기술로는 아까 3테라 와트아워? 그게 불가능한 건데 그러면 테슬라는 뭔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 능력도 결국은 이게 테슬라가 뭐든 이제 아무것도 힘을 빌리지 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머스크가 트윗에서도 얘기했고 또 행사에서도 협력사와 노력을 해야 했다고 했듯이 초기에는 이 협력사들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생관계가
될 거라고 보고요. 아, 예. 네. 그래서 뭐랄까 기존의 업체와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가 이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제 양산 단계의 신기술을 만들잖아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슬라가 제품화를 통해서 뭐 공정 비용을 줄이는 혁신을 하고 예. 거기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더해주면 그러면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배터리 자체가 싸지니까 전기차는 빠르게 확산되겠죠. 그러면은 전기차가 확산되는 게 결국은 그 배터리 제조업체한테는 또 이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봐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테슬라가 이거를 하겠다 뭐 하면은 테슬라가 이걸 만들면 이제 제조업체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게 또 좀 극단적인 시선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아, 그 테슬라가 지금까지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있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나요? 네, 지금 뭐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맥스웰이라는 뭐 업체를 인수. 예. 또 뭐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에서 자체 배터리를 계속 뭐 프로토타입을 만든다는 뭐 얘기는 있었는데 예. 아직 그 배터리 자체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 배터리 자체가 그 성능이 어떻다라고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다만 이제 오늘 이제 발표에서 이 PT로 그 원통형 배터리의 사진이 처음 공개된 거는 맞습니다. 아, 네. 사진만으로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 실물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다 손 쳐도 지금 아까처럼 이제 기업을 인수하고 연구는 해왔으니까 네. 물론 이제 이광용 기자 예상처럼 기존의 기업들하고 계속 협력을 하면서 그걸 더 어떤 개발을 자체적으로 더 세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치를 묻던다 해가지고 이제 주가는 빠진 거고 우리 기업들 우리 주가가 빠진 이유를 지금 이광용 기자 얘기를 안 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주가가 빠진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그런 배터리 가격 절감이나 배터리 제조사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좀 훼손할 수 있겠다는 가치를 좀 판단해서 한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 미래 시점의 그러니까 현재가 아닌 미래 시점에 대한 실망을 한 거고 한국 시장에서는 테슬라 배터리의 내재화가 이뤄질 미래 시점을 오히려 두려워해서 이게 실망을 해소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지금 혹시 채팅창에 우리 이광용 배터리 전문 기자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채팅으로 좀 물어봐 주시고요. 한세희 기자도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래요? 갑자기 제가 좀 질문해서 좀 그런데 저는 사실 테슬라가 그래도 뭔가 펀치를 날린 게 아닌가. 지금 다시 뒤집고 보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실현된 부분 그리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 계획대로 간다면은 우리 기업들 특히 배터리 3사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까 예측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걱정도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그렇다 손 쳐도 지금 이 기자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한 기자 뭐 물어볼 거 없어요 혹시? 그 가격을 56% 낮추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확실히 좀 배터리 기업들한테 압박으로 다가오겠죠 그런 거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배터리 업체들이 뭐 절반까지 뭐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술이 정확히 앞으로 더 실체화되고 한다면은 뭐 물론 배터리 지금 국내 K 배터리사도 열심히 개발을 하겠지만 그 자체가 실체가 맞다면 정말 큰 위협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3년이라는 기한을 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또 국내 배터리 업체도 물론 또 열심히 R&D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오늘 K 배터리 이제 LG화학이나 여러 업체들한테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56%라는 그 숫자는 확실히 좀 위협적이라고 얘기는. 56이라는 숫자가 은근히 왜 6으로 떨어졌을까요? 50% 이상 이렇게 하면은
야, 저거 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예측도 가능한데 56이라는 숫자가 55도 아니고 56이라는 숫자가 뭔가 논리적? 수치적? 뭐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각 공정에서 그 몇 개씩 이제 이제 절감한 부분을 더한 건데요. 이제 새로운 배터리 규격으로 이제 하면서 14%를 절감하고 또 제조 공정을 개선해서 18%, 또 전극 개선 이제 양극, 음극 관련한 이제 그 개선해서 원가를 17% 줄이고 이제 그 셀2팩이라고 이제 배터리 통합 기술인 CTP가 있는데 이거에서도 이 공정에서도 7%를 줄여서 총 56%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거를 자기네들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력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 뭐랄까 우리가 무조건 다 하겠습니다 아니거나 협력사랑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힌 게 사실은 거든요. 협력사에 대한 압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미 세간에 많이 얘기가 나왔지만 배터리 제조사들을 향한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10분 이상이 지켜보시는데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시고 뭐 간단하게 총평을 좀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어요? 네. 또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미래 좀 앞으로 특히 우리 주식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신다면. 네. 지금 이 기자가 갑자기 지금 이동하면 예. 잠깐만 기다리시죠. 지금 이게 생방 라이브여가지고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닙니까? 지금 옆모습만 나오고 있는데 이 기자가 지금 지금 뭐 유튜브 강을 원하는 건지 등장해 주시죠 이제. 유튜브 강 나왔으니까. 지금 목소리는 지금 들리세요? 뭐가 끊겼어요. 지금. 노트북이 갑자기 꺼져. 이게 전원이 꺼져서 그런가 보네. 음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음성으로 계속 얘기. 마지막으로 총평만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머스크가 나와서 이제 발표를 이런저런 하면서 물론 배터리 발표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회사를 뭐 이 정도로 뭐 작년에 몇 프로 성장했고 올해도 몇 프로 성장시킨다. 지금다. 뭐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자신감 넘치는 발언도 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몇 개가 없었지만 강조했던 거는 테슬라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은 공급망과 제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 들어온 이제 배터리 제조에 들어온 이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급망과 제휴가 없으면 절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발언이 되게 압축돼 있다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또 그런 돈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2 트릴리언 달러, 이제 2조 달러가 있으면 배터리든 뭐든 바로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간단하게 아니다. 돈 많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이 이렇게 앞으로 이런 대단한 것들을 하겠지만 결국은 함께 이제 공급사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담이지 최근에 니콜라 상황을 봤을 건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구라치면 걸리는 그림. 방송에서 좀 자제해야 될 용어를 썼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주주들한테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원대한 계획을 홀로 실행하려 한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속에는 공급업체들 이제 LG화학, 파나소닉, CATL에 너희가 열심히 도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로 들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메시지였다. 협력사의 도움이 없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고 협력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테슬라가 이게 진짜 지금 이 기자 잘 지적해줬는데 테슬라가 우리가 이쪽으로 간다. 원래 미국에서 이런 협력사 컨퍼런스를 하면은 가장 메인 포인트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너희 쫓아와라. 그런 게 사실 협력사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협력사 입장에서는 고객사의 이제 공룡 기업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니까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테슬라가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갈 테니까 따라오려면 우리 협력사가 되고 아니면 말자 이런 메시지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다고 국내 뭐 배터리 업체가 또 너무 긴장을 주면은 또 안 될 것 같고요. 또 분명히 또 나오지 않은 또 국내 배터리 업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시하면서 또 협력 관계는 강하게 가져가는 뭐 그런 형태를 좀 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참 주가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한테는 충분히 기회 요인이 되고 왜냐하면 그 정보 전후에 싸움해가지고 우리가 정보가 밀리는 것보다는 이런 공식적으로 이제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에서 그러니까 협력사한테 메시지를 같이 받아가지고 경쟁하면은 우리가 지금 LG가 1등하고 있고 CATL이 2위인데 CATL은 지금 중국 업체들이 메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화학이든 LG화학이든 그 삼성 SDI든 SK이노베이션이든 이거에 맞춰서 테슬라를 이제 주고고개로 두려면은 세게 들어가면은 충분히 승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한중일의 이제 또 경쟁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누가 테슬라와 빨리 그 신기술 배터리에 충족하는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와 손을 잡느냐가 관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통화 연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좀 좋은 영상하고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저기 좋은 얘기 감사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시청하고 이 생생한 소식을 전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업체까지 취재하고요. 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아침부터 해가지고 또 저녁에 또 좋은 기회로 이렇게 여러 얘기를 전달할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또 불러주시면은 더 좋고 좀 부드럽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그럼 이광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IT조선의 이광현 기자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건 뭐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는 그 테슬라가 되게 원대한 그림,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얘기했듯이 짜릿한 정도의 기술이 나왔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듣는 뭐 약간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빠진 거는 매번 실체가 있었는데 실체가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그것도 있나 봐요. 협력사가 못 쫓아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과연 사실 지금까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여러 약속을 했고 뭐 많은 부분 지켰습니다만 또 사실 지키지 못하고 미뤄진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눈앞에 지금 당장 실체가 없을 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좀 실망을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니콜라 효과가 좀 있었을까요? 니콜라에 대한 그 불신으로 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후임 CEO가 바로 왔는데도 주가가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뉴 비클 쪽에서 일렉트로닉 비클 쪽에서에 대한 그 어떤 우려? 좀 불신?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뭔가 좀 트럭이라든가 그동안은 차 실체 보여주면서 이게 언제부터 판매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이 배터리 데이라는 어떤 선언에 좀 걸맞지 않는다 이런 시장의 분석이 아닌지 일단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오늘 우리가 엊그저께 이제 배터리 데이 때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인가 예측을 좀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가장 많이 기대를 모았던 그야말로 한 방을 하고 원모싱이 아닐까 기대했던 뭐 되면 100만 마일 배터리라든지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전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실망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공정이나 소재를 혁신함으로써 배터리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기차의 가격까지 낮춰서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그림에서는 충실하게 비전을 제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신 대로 이제 소재 부분에서 코발트의 비중을 낮춘다든지 뭐 또 전극을 만들 때 건식 공법을 도입해서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낮춘다든지 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실제로 나왔고요. 다만 이제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 과연 뭐 어떤 식으로 실제로 약속한 대로 구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약간 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CATL 지금 여기 엑스플롯이라는 게 이게 기대되는데 안 나왔다는 걸 그렇죠. 얘기하신 거죠. 근데 CATL과 협력 이게 사실 왜 우리 한국 K 배터리가 아니라 특히 미중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CATL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걱정도 있었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원래는 그 중국에 이제 대대적으로 진출하고 상하이에 공장도 있고 하면서 이 CATL이 워낙 중국 쪽에서 잘 하고 있는 배터리 업체고 그래서 그런 협력을 강화해서 갈 생각이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뭐 지금 현재 미중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지금 당초에 약속했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불분명하긴 합니다. 근데 뭐 CATL이 워낙 뭐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캐파라든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어서 뭐 국내 업계에서는 당연히 뭐 긴장을 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배터리데이 행사 이전부터 흘러나왔던 이게 지금 그 테슬라가 이런 방식하고 이런 셀을 만들어서 공개할 거다라는 예측 그렇습니다. 이미지였죠. 다시 한번 저희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유출된 테슬라 배터리 셀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직경이 54 정도로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사이즈대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셀이 좀 더 큰 것이 나올 거다 이 예상은 맞았는데 우리 실제로는 이제 높이가 더 높은 걸로 나왔죠. 70이었나요, 80이었나요 이렇게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배터리 셀을 좀 크기를 키움으로써 그 에너지 넣을 수 있는 걸 더 높이고 공정을 단순하게 해서 그 제작 단가를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셀을 만들 것이다 이런 예상은 거의 들어맞았고요. 옆에도 이제 뭐 음극, 양극, 이제 전극 형성할 때 드라이 방식으로 건식 방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그거는 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본인 입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맥스웰 기술을 도입해서 이 전극 건식 방법으로 전극을 형성하는 기술을 도입하겠다. 그러면 이거 우측의 이 개념에 대해서는 오늘 공개가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이 나왔었고요. 맥스웰 여기 지금 인수한 회사죠? 이 회사가 원래 갖고 있던 기술이 이런 건식 방식으로 전극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용매에 녹여서 그걸 바른 후에 전극을 형성하고 그걸 다시 말리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은 이제 레이저 프린터 쏘듯이 간략하게 하겠다 이런 그걸로 이제 단순하고 그 다음에 효율도 높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단순화시키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 공정 개선 측면에서 사실 생산 공정 개선하는 게 엄청난 노하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LG 생산 라인에서 제일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공정 혁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한 건데 시장에서 이게 제대로 평가를 안 해줘가지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지금 아직은 이제 밤을 넘어가고 있어서 트윗을 안 샀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 예전에 한번 주가 너무 올라가지고 너무 주가 높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쿨하게 대응한다는 거는 이게 사실 본인의 어떤 자산 규모가 뭐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뭐 부럽습니다. 그런 강력한 멘탈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장기적으로 자기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사는 거를 그런 마인드로 살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오늘 얘기 나온 거죠. 이제 이 화면도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결국은 오늘 나온 얘기는 결국은 규모를 키우고 공정은 단순화해서 계속 단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문제 결국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기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확대하는 속도를 높이는 게 너무 어렵다. 거의 뭐 지금 2조 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뭐 테라와트급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만약에 그런 공장을 만약 20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게 기가 팩토리 지금 갖고 있는 거가 135개를 돌려야 되는 뭐 이런 정도의 규모니까 사실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공정이나 소재에서 어떤 혁신을 해서 가격을 낮출 것인가 이거를 설명한 게 이제 배터리데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배터리가 그 기술적으로는 갈 때까지 간 거고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그 개선만을 그러니까는 어떤 화학적인 개선만에 집중할 때 일로는 지금 화학적인 거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데 뭐가 있어? 그래서 지금 공정을 본 게 아닌가. 예, 물론 뭐 당연히 화학적으로도 접근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소재도 개발하고 뭐 하겠습니다만 결국 공정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물론 LG화학이나 SDI나 저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생산 프로세스를 공개를 안 해주긴 하는데 공정에서 이런 혁신을 이렇게 낮추겠다. 이거를 어떤 구체적으로 퍼센트 해가지고 56%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마인드도 참 혁신이 아닌가. 저는 되게 뭐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것도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에서도 당연히 이런 혁신, 이런 공정 개선 당연히 뭐 많이 연구하고 계실 걸로 아는데요. 사실 좀 굉장히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니까 좀 의외이긴 했습니다. 뭐 이런 공정을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밝힌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말하자면 자기 비전에 사람들을 쫓아가게 만드는 좀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협력사들을 다 끌고 가는 거 이게 사실 미국식 그 공룡 기업들의 성장 방식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기업 그 컨퍼런스 B2B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술을 하겠다고 이제 공개를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술을 가져오면은 그걸 기술을 사주는 스타트업들이죠. 그렇죠. 그런 건데 오늘도 그런 공정에서 혁신하면서 그 혁신 과정에서 어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짜릿한 뭐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져오면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뭐가 없겠어요. 충분히 인수를 하는 거고. 이게 미국식 사고 마인드인데 이게 좀 큰 그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랫폼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거를 그리는 느낌이 항상 좀 미국 기업이 강하죠. 그런 부분이. 이건 어떤 의미시죠? 그래서 이제 각 부분에서 과연 자신들의 공정에 혁신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가를 지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부분들인데요. 결국 배터리 셀 디자인을 어떻게 바꾸겠다. 디자인. 셀 생산 공장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배터리. 또 양극, 음극 소재에 대해서는 어떤 혁신을 하겠다. 어떻게 가격을 낮추겠다. 그리고 뭐 어떤 차체 구조, 프레임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우측 아래에 있는 거죠. 어떻게 또 단가를 낮추고 공정을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이 아직은 안 나오는 거 보면 충분히 테슬라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좀 발표 중에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인재 채용에 대해서 언제나 오픈돼 있다. 그런 얘기를 되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공부했고 뭘 연구했는지 중요치 않다. 열정에 의욕만 있으면은 채용하겠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참 이런 거가 이런 혁신이 그런 걸로부터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이것도. 그래서 뭐 배터리 쪽에서 이제 원가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배터리 탭을 없앨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요. 그게 어떤 얘기죠? 배터리 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터리 셀하고 이제 배터리 외부 부분하고 서로 전기 에너지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연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탭이 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거를 아예 없애버려서 탭을 없애서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그래서 역시 구조가 단순해지면 다시 또 공정이 효율성?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들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전 전체적으로 봐요. 공정 단순화 이게 어마어마한 작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금 이번에 발표하고 연구한 거에 초점이 다 거기에 좀 맞춰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열이 나는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제가 너무 앞서 나간지 모르겠는데 파트너들 있잖아요. 뭐 CATL 포함해가지고 파트너들한테 이렇게 해봐.
해서 되면 우리가 쓸게, 그것도 대량으로 쓸게,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압박일 수도 있겠죠. 압박일 수도 있는데, 네, 계속해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전극을 건식으로 형성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레이저 프린터로 쏘듯이 예. 얇은 필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히고 쏘는 뭐 이런 형태로 훨씬 간단하게 화학 공정을 줄이고 훨씬 예. 간단하게 이제 전극을 형성시키게 하는 거고요. 이게 또 장점이 이제 솔벤트, 용매 이런 걸 안 쓰니까 예. 환경 오염 문제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친환경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인산철 뭐 이런 방식이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제 3원계 배터리 구조 안에서 예. 이제 제일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코발트의 비중을 크게 줄이겠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아예 전혀 안 쓰는 코발트 전혀 안 쓰고 니켈과 알루미늄 뭐 이런 걸로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뭐 그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이거는 우리 기업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그 일론이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어떤 방식 중에 하나로 자기네가 자신한다. 그런 차원에서 던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예. 그거를 얘기를 구체했다 하면 뭐 테슬라가 일단 포장을 좀 잘하고 그다음 협력사하고 코어하고 있다는 네. 이런 메시지 측면도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코발트 같은 게 또 워낙 비싸기도 하고요. 비싸니까. 예. 또 굳이 그걸 왜 써? 더 낮출 수 있는 거 채택해가지고 뭔가 낮춰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기업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렇게 크게 메시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네. 공개한 테슬라의 배터리 셀이죠. 예. 4680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기존 셀보다 에너지 저장량은 5배 정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여기서 운행 거리, 이 셀을 사용했을 때 차의 운행 거리는 약 16%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리고 출력은 뭐 6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차체 이것도 한 번에 찍어내는 그렇습니다. 예. 특수한 어떤 알루미늄 합금을 소재를 좀 개발해서요. 예. 한 번에 찍어내는 방식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거를 그래도 연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협력사한테 팁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만 봐도 사실 이 우리 배터리 3사 포함해서 협력사들한테는 중요한 메시지. 왜냐하면 이 연구를 자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테슬라는 워낙 자동차 제조 회사니까 자동차 제조 회사로서 배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탑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제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비행기 얘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비행기가 원래 옛날에는 급유 탱크가 그 짐칸에 있었는데 그거를 비행기 날개 쪽으로 옮기는 한번 설계상의 혁신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됐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이 자신의 새로운 프레임도 거의 그런 효과에 맞먹는 배터리를 탑재하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한 걸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이것도 참 사실 쇼킹한 거죠. 25,000달러 가격대. 원화로 계산하면 2,9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천만 원 이하. 안 되는 3년 안에 출시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거의 내연기관 차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 되거든요. 내연기관 중에 저가 모델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치면은 물론 옵션 이런 게 미국 차들 대부분 옵션이 빠지니까 아마 아반떼급 정도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현대차 아반떼요. 좀 아반떼도 조금 낮은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치고 들어오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면 보조금 없이도 이 정도다. 그러면은 이제 보조금. 사실 이제 보조금이란 건 물론 좋지만 이제 언제 없어질지 뭐 이런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조금 없이 이 정도 가격을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보급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저가로 보급이 되면은 이제 테슬라가 생각하던 뭐 자동 로봇 택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차가 깔리니까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해서 쓰지 않을 때는 그러니까 주인이 쓰지 않을 때는 로봇 택시로 풀어놓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아니 제가 네. 죄송한데 이 사진은 저기 에스플레이드 고급형 모델을 하나 또 이건 지금 25,000달러와 관계없이 오늘 차 이거 안 들고 나왔죠? 예, 들고 나오진 않았고요. 이거 좀 들고 나오지. 이거를 들고 나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예, 원래 이 플레이드라고 그 테슬라에서 파워트레인 부분을 이제 새로 고급형으로 만든 것이 있는데요. 예. 그 모델 S에 이제 그 플레이드를 도입해서 예. 이 고급형 모델을 2021년에 공개하겠다. 뭐 이제 시속 100km 도달하는데 2초밖에 안 걸리고. 야, 제로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국내에서는요. 예. 예, 홍그리치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2초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가요? 똑딱똑딱에 100km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자칫하면 사고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외국에서는 되게 이거에 집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제로백에 대해서. 자동차 특히 좋아하시고 운전하는 맛 예. 챙기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국내에서 시내에서 서울에서 2초 만에 100km 달리면 사고 나죠. 새벽 2시에 자유로 나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운전 미숙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최고 속도도 무시무시하고 국내에서는 타기가 힘들죠. 갈 수가 없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자유로에서 새벽에 달리시는 걸로. 그러니까요. 그거밖에 안 되는. 예. 그래서 특히 뭐 요새 얼마 전에 루시드 이런 곳에서 또 고급형 전기차를 내놔서 좀 화제가 됐잖아요. 루시드 경쟁 구도인가요? 하여튼간 뭐 요즘에 좀 잠잠한데 한때 뉴스가 많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해서 또 고급 모델을 선보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이게 지금 그 이제 레인지를 어찌어찌해서 54% 줄이고 그 다음에 그 효율인가요? 달러 퍼 킬로와트 아워니까. 여러 가지 지금 테슬라가 지금 제시한 뭐 소재라든지 공정의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 그 운행 거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요소 기술들을 제시하고 그거의 효과가 각각 어느 정도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해서 그걸 그래서 다 더하면은 그래서 그렇죠. 운행 거리는 54% 늘어날 것 같고 배터리 가격은 56%가 떨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죠. 이거 참 이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 자체적으로 물론 여기가 테스트를 그러니까 테스트가 아니라 구현을 한 건 아니긴 한데 이 수치를 어떻게 뽑았는지 상당한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뭐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뭐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기계적으로 시뮬레이션 했겠죠. 그러니까 과연 자체 배터리 생산하느냐. 아까 이광희 기자가 얘기했는데 내년 말 10기가와트아워. 지금 아까 조사했죠? 어떻게 했죠?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배터리 회사들 3사들 지금 캐파가 현재 LG화학이 제일 많아서 연생산 가능한 규모죠. 100기가와트시 정도. LG화학 정도만 이제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삼성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대략 연간 32kW시나 뭐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SK이노베이션은 상용화가 좀 됐는데 올해 지금 알려진 거는 회사에서 확인 안 해주는데 10기가와트아워를 생산을 올해 물론 이제 주문에 따라서 이제 하는 건데 내년에 10기가와트아워인데 테슬라가 그게 시범으로 한다고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죠. 시범적으로 일단 10기가와트시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결국은 2030년까지는 3테라와트시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머스크 형님 얘기는 이제 자기 전기차가 생산이 계속 늘어날 테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LG화학이라든지 CATL이라든지 이런 협력사들의 협력이 계속 필요하다. 그들로부터의 주문은 구매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결국은 뭐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쪽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우리 쪽의 협상이 낮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압박으로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충분히 얘기했는데 지금 테슬라 주가가 지금 어제도 5.6% 지금 한번 좀 찾아보실래요? 지금 어제 아까 이광희 기자도 얘기했지만 5.6% 그다음에 오늘도 시간에서 아까 봤을 때 6.87%였는데 시장에서 지금 한 5% 이상 5% 이상 시간에서 지금 빠지고 있어가지고 도합 10% 이상 지금 빠지는데 과연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테슬라 직접보다는 협력사의 그 보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테슬라 혁신이 맞느냐 이런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진짜 얘기했듯이 우리 배터리 3사 오늘 주가 추이가 지금 네이버에 나와 있는 이제 주가 추이를 캡처한 건데 다 아까 2%, 2.24, 뭐 1.99 동일하게 빠졌으니까 이거는 정말 테슬라가 뭐 혹자는 껍데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껍데기밖에 없다. 껍데기밖에 없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빠진 거는 테슬라가 직접 파느냐 이런 우려 때문이 아닌가 아니면 테슬라의 보조를 맞추기에 우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오늘 배터리 가격을 56% 이상 56% 낮추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게 그쪽의 구매 가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공급사들이 그 단가, 납품가의 압박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건 좋은 시각이네요, 진짜. 이게 우리는 이 정도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왜냐하면 자기네가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원가를 낮추는 거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노력, R&D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해서 단가는 또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춰서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기차 핵심이 배터리고 그래서 배터리를 제조하는 배터리 선도 업체들이 좀 협상력을 높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전기차 시대 배터리 회사들에 대한 기대일 텐데 테슬라가 지금 내재적으로 뭐 100% 자기가 공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재적으로 이 정도 생산 능력과 이 정도 공정 기술을 갖고 있다면 사실은 이제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좀 큰 소리 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아니 전기차 시장에 지금 테슬라 점유율이 20%거든요. 나머지 80%는 제값을 받고 공급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가 이렇게 점점 점유율이 사실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생산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데 오늘도 이제 생산량을 대폭 늘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면은 이거는 좀 의외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는 가격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출 생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낮추겠죠. 모든 기업이 니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테슬라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차량을 이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더욱 가격을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이거 좋은 메시지네요.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수익성 측면에서 R&D 투자해서 배터리 효율이 늘어나면 더 높은 단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테슬라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걸 공론화했기 때문에 테슬라 입장에서는 내가 발표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압박 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트럼프식 압박 아닌가요? 이거 참 이걸 따라야 되는지 안 따르면 뭐 저 메인 리더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어쨌든 공급사들 간의 경쟁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구매 업체, 원청 업체로서는 뭐 기본적인 전략이니까요. 이게 미국 기업하고 일하는데 참 어려움일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 배터리가 워낙 전기차에서 핵심이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협상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건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워낙 파워풀하고 테슬라가 워낙 시장에 강력한 리더로서 버릴 수 없는 협력사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사잖아요. 그렇죠. 수요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워낙 똘똘한 일 맡긴 사람이 똘똘하면은 사실 일하는 사람이 좀 피곤하니까요.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테슬라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단가를 뭐 56% 이걸 낮춘다. 물론 테슬라가 직접 이렇게 해서 나온다면은 뭐 할 말 없죠. 뭐 R&D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면 인정하는데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발표했으니까 너희 따라와 이렇게 무조건 끌고 가면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따라가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협상을 해가지고 이건 제값을 받아내는 거죠. 뭐 결국은 배터리 업체 쪽에서 또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지금 테슬라가 지금 CATL 중국, 일본의 파나소닉 이거 3사 삼국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펴나갈지 협상 카드를요. 지금 2개, 3개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테슬라 입장에선 단가 낮추는 거 되게 니즈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저 한 기자 그러면은 오늘
예. 뭐 취재 많이 했는데 뭐 또 테슬라 오늘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추가로 얘기할 게 있을까요? 뭐 이미 웬만한 얘기들은 사실 많이 다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 발표하는 그 영상을 일부 봤는데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날 발표한 이제 내용들이 다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다 나왔던 얘기 같고 이제 그런데 그 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심플해 보이는데 이 심플 이즈 하드, 단순한 게 어렵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단순하고 효율적인 공정이 나오기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게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확실히 좀 뭐랄까 가장 단순하고 효율적인 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제조업 부분에서 이런 집중력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테슬라가 무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오늘 하나 뉴스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는 얘기를 해주시죠. 뭐 지금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 화웨이와의 그 거래를 다 금지시켜 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인텔과 AMD가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그래서 인텔과 AMD가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트릭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9월 15일 이후로 금지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거래건은 그 후에 새로 허가된 게 아니라 과거에 허가됐던 것이 좀 갱신된 거다. 이런 새로 신청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런 관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게 허가받은 아이템이 뭐냐 이게 또 좀 궁금한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으로는 어떤 서버용 CPU 또 화웨이가 서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 서버에 들어간 CPU나 랩탑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제품은 사실 뭐 어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네트워크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에 비해서는 좀 보안적 위협 요소가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웨이 서버는 해외에선 거의 안 쓰고 국내용으로 많이 쓰이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뭐 약간 그런 부분에서 편의를 봐주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들 좀 매출도 조금 살려주고 뭐 이런 게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미중 갈등이 대선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주목이 되는데 이런 변화도 있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바로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하죠. 뭐 민주당에서도 뭐 당선되든 일단 이런 상황인 거를 이제 참고하시고 오늘은 확실히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뭐 거의 뭐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엄청난 관심이었어요. 도대체 뭐가 배터리 데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배터리라는 용어를 데이를 쓴 거니까는 그래서 큰 관심사였는데 오늘 뭐 실체는 없었지만 나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 재밌는 내용이었죠. 이광현 기자도 지금 연구를 많이 했고 한세 기자도 많이 연구했고요. 일단 저희가 이런 좋은 뉴스가 있을 때마다 좋은 정보, 취재한 내용을 잘 전달을 할 테니까요. 뭐 시청자분들은 알림 설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뉴스를 바로바로 좀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